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브루스 뮤지션인데 기타리스트입니다. 한번 소개해드린 곡인데 빼먹을 수 없는 브루스 세 곡. 로버트 존슨의 크로스로드 블루스, 버디가이의 Damn Night I've Got Blues, 그리고 소개했던 게 Call It Stormy Monday, 티본 워커, 이렇게 세 곡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Call It Stormy Monday와 함께 티본 워커를 조금 소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맨 처음 소개할 곡은 역시 Call It Stormy Monday. 블루스 스탠다드 중에서 대표적인 스탠다드를 꼽아라 그러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곡입니다. 이 티본 워커의 블루스계의 공로는 일렉트릭 블루스를 새로운 경지로 발전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텍사스 출신이에요. 그래서 티본 워커의 음악을 갖다 텍사스 블루스라고 따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텍사스에서 1910년에 태어나갖고 사망은 75년에 했어요. 1910년생인데 1940년대 들어서 30살 이제 넘어서면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브루스맨이죠. 47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Call It Stormy Monday. 폭풍 후 몰아치는 월요일이라고 해. 하지만 화요일은 더하다네. 수요일은 더 그래. 목요일은 슬퍼. 그러니까 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느껴보는 거지만 엎친 데 덮친다고 뭐 안 좋으면은 안 좋은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계속 이어져 가요. 아주 묘한데 그게 이 고통의 일반성, 보편성이라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뭐가 힘든 일이 시작이 되면 이게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되더라. 근데 이제 이 가사를 보면 금요일 날부터 좀 달라집니다. 금요일을 갖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더 이글 플라이즈 온 플라이데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글이라는 게 독수리라는 상징이 미국인들한테는 달러래요. 그래갖고 주급이 금요일 날 나오니까 금요일은 괜찮고 토요일은 그래서 놀러 갈 수 있고 일요일은 교회에 나가서 나를 떠난 그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전체적인 가사는 이런 흐름인데 비비킹이 일렉트릭 기타로 정말 전설이고 정말 거대한 성벽이죠. 비비킹. 근데 비비킹이 음악을 시작한 게 바로 이 곡 때문에 티본 워커의 이 곡을 듣고 스토미 먼데이를 듣고 음악을 해야지. 나도 일렉트릭 기타다 라고 정했다고 그래요. 저는요 10대 때 정말 선배들한테 귀동냥으로 다 들은 게 이제 음악 정보의 전승이었죠. 그 시절에는. 근데 지미 앤드릭스를 연주 장면은 못 봤어요. 이제 음반을 들으면 선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빨로 물어뜯고 말이야. 기타를 치다가 딱 필이 오르면 등 뒤로 돌려서 이 연주를 해. 정말 기타의 신이다. 지미 앤드릭스를 얘기하면서 그럼 그리고 이제 속으로 상상을 하고 정말 지미 앤드릭스 무시무시하구나 이랬는데 지미 앤드릭스 그 이빨로 물어뜯고 목 뒤로 돌려갖고선 기타 치고 이러는 게 원조가 티본 워커입니다. 목소리를 들으면요 정말 부드러워요. 그리고 기타도 아주 유려해요. 섬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강력하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아주 들어찬 느낌은 있지만 근데 쇼맨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대 매너가 정말 독특했대요. 이렇게 그 분위기와 다르게. 그래갖고 정말 그 인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흉내 내지 않고 배우는 건 없습니다. 저는 지미 앤드릭스가 티본 워커를 리스펙트 해가지고선 음악 듣다가 그의 액션까지 카피했는 줄 정말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마 브루스맨 중에서 재즈와 가장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는 재즈를 갖다 이렇게 오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브루스맨이 바로 티본 워커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50년대하고 60년대 초에 재즈 뮤지션들이 뭐 유럽에 가서 공연을 하거나 본국에서 페스티벌 같은 거 할 때 티본 워커가 같이 껴있는 경우가 많이 그런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많이 저 또 요번에 스토미 먼데이 이거 보내주셔갖고 또 CD 하나 꺼내서 들었죠. 올맨 브라더스 밴드 70년 버전이 아주 좋죠.
길게 그렇지. 후배들이 약간 이제 락이죠. 락이지, 락. 락이죠. 서던 락. 네. 그러니까 47년에 나온 곡이 이렇게 비비 킹, 앨버트 킹, 뭐 수많은 블루스 뮤지션들이 하지만 그 후배에 껴긴 그렉 올먼, 듀안 올먼이 아주 멋지게 해서 서던 락 밴드가 네. 그게 아주 상징과도 같은 곡 그 중 버전도 하나니까. 아주 추천드리는 버전이죠. 예. 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티본 워커의 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티본 블루스. 56년에 녹음이 됐는데 티본 블루스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55년부터 57년 사이에 연주한 라이브로 연주한 곡들을 모아가지고선 낸 게 티본 브루스라는 앨범인데 이 브루스의 명반 중 명반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티본 워커의 대표 앨범이기도 하지만 브루스 앨범 중에서도 정말 명반으로 꼽히는 그런 앨범이에요. 이 앨범에 되게 어제 보니까 되게 또 재즈와의 접점이라는 게 그렇지. 마니 캐슬이 또 한 몇 곡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기타리스트인데 재즈 기타리스트가 블루스 앨범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브루스라는 생각 빼고선 사실 이렇게 들으면 뭐 그러니까 재즈 브루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런 흐름의 음악들이구나라고 들을 수 있을 정도고 티본 워커가 기타가 정말 유려해요. 부드럽고 그리고 보컬도 어떤 사람들은 좀 매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힘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강렬한 개성이 없다. 브루스맨들 정말 목소리들이 독특하거든요. 근데 티본 워커는 그렇게 뭐 개성이라고 독특하고 톡톡 이렇게 날 서 있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그 기타 연주와 같이 부담 없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보컬이라서 좋은데 베이스가 빌리 헤드너, 피아노가 로이드 글렌, 드럼이 오스카 브래들리 요 세 사람이 굉장히 오래 티본 워커랑 같이 연주를 했는데 다들 재즈 쪽에 지분이 있는 뮤지션들이에요. 그러니까 브루스랑 재즈랑 뭐 그냥 사촌지간 사촌보다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삼촌 정도 되는 뭐 이런 관계가 아닌가 그런. 이 앨범에도 스토미 먼데이 블루스란 제목으로 다시 한번 연주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편곡도 좀 다르고 네. 더 이게 이제 강력하죠. 완숙해진 티본 워커가 그 브루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정의를 내린 곡이다 할 정도로 브루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도 좋은 브루스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명곡. 가사 잠깐 보면 나는 그녀를 사랑해. 그녀는 나한테 못되게 굴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해. 그녀는 나한테 못되게 굴지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난 내 인생을 바꿀 거야. 그게 뭐 심해를 건너가는 그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러니까 그녀 사랑하니까 내가 바꿔가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 내 옆에 없는 그녀를 한없이 그리워하는 이런 노래입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티본 워커의 곡은 바비삭 블루스라고. 바비삭은 여자 이름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라디오에 빠지고 클럽에 빠지고 연예인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예인들을 쫓아다니고 사인 받으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떠나야 되겠어. 하도 네가 거기에 몰입해서 이제 나를 모르는 사람 보듯 하잖아. 이제 나는 너를 떠나보내야 되겠어. 뭐 이런 스타일의 노래인데 티본 워커의 두 번째 히트곡이라고 얘기되는 곡이에요.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 곡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어서 후에 락큰롤이 시작되는 물꼬를 열어줬다. 저 락큰롤이라고 현대 팝의 뿌리죠. 그 락큰롤을 발흥시킨 그 물꼬를 텄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 곡이더라고요. 비비킹한테 영향 줬고 알버트 킹한테 영향 줬고 그리고 엘리 크랩턴 기타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떠올라요. 티본 워커의 기타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스티브 레이본 거의 카피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티본 워커는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티본 워커의 롤 모델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소개하기로 하고 티본 워커 간단히 소개 안 하면서 콜잇 스토미 먼데이 우울한 날 힘든 날 꼭 한번 듣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